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 하실까요? 착각하지 마라. 비서는 사퇴할 자유가 없어. 맘마. 참모 전원 사퇴 제안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착각하지 마. 비서는 사퇴할 자유가 없어요. 이래 매전합시다. 참모들은 바둑알입니다. 널 필요할 때 버릴 줄 아는 기자 쟁선. 바둑에서 자기 돌을 내주더라도 주도권을 잡아하는 거니까 바둑알이 아니야 바둑알. 바둑알. 예, 그래서 쇄신보다는 이제 보안 쪽으로 가기로 했다 이거예요. 자, 요 대목을 우리가 이제 좀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또 미래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지금 쇄신을 전면적 쇄신을 원하고 있는 게 국민 여론인데 국민 여론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어떤 방식 스타일대로 자기 사람을 더 넣는 쪽으로 좀 보완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애들과 비교해서 이 내부 인사가 줄였어요, 공무원을. 대통령 그 주변에 채용 인원을 30%를 줄여버렸어.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원 슬림화를 시킨 거지. 그게 일종의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맞는데 사람들을 너무 줄였는지 일을 못하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얼마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적으니까 머릿수가 적어서 일 처리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나 그 내부에서는 머릿수가 좀 적다. 머릿수가 적으니까 좀 머릿수를 조금 늘리겠다 해갖고 약간 기조는 바뀌었어. 근데 어쨌든 그 정부에서 지금은 좀 사람 수가 모자랐다. 초반에 뭐 요런 이제 페널티가 좀 있었던 걸 우리가 감안해서 평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 어쨌든 뭐 우리는 우파니까 예 뭐 좋게 봐야지. 그래서 이번에 좀 사람들을 늘리고 정말 인적 보완을 한 다음에 얼마나 이게 좀 잘 바뀌는지도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평가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아쉽지만 지금 뭐 인적 쇄신과 함께 인원을 같이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좀 그러자니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불안하신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뭐 좀 한번 이번에 또 들어오는 2기 대통령실 인원들 요 사람들이 과연 일 처리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 야심차게 준비한 아젠다가 있습니다. 뭐냐? 담대한 구상. 예,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거 오늘 제시를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담대한 구상이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다. 경제 분야 협력을 포함해 정치 군사 부분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그래요. 예. 예,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 협상 과정에서도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것이다. 북한의 광물, 시토류 등의 지하 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을 하겠다. 이거 교환하겠다는 거야. 식량과 이 지하 자원을. 또 포괄적 합의까지 가면 핵 동결,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남북 공동 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하겠다. 또한 유엔 대북 제재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아. 물론 저기 이제 북한이 저걸 받아줄 가능성이 없지. 그리고 저거는 문재인 때보다는 이명박 대통령 때 좀 제안이 됐던 거지. 이게 보면요. 자, 여기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을 조금 변형한 수준이다. 네, 단지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하는 재원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전에 나왔던 거야. 저런 전략에 대해서 이제 꼭 저게 좌파적이다라고만 볼 건 아니고 우파 진영에서도 저런 이야기들은 이제 북한에 제안한 바가 있고 또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일 수는 있는데 북한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국내에 북한 정책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느냐, 북핵에 대해서 이거를 북핵이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 지원해 줄게. 여기서 약간의 이제 속도 차이가 좌파와 좀 있는 거지. 좌파들은 먼저 경제 지원해 주고 비핵화를 지켜봅시다 이건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비핵화 초기 단계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구두 합의가 되면 우리가 그때 해 줄게라니까 약간 속도 차이는 좌파들이랑은 있어. 그러니까 우파는 확실히 좀 확인하고 주겠다라는 기조는 맞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전에 비해서 조금 앞당겨서 주겠다라는 거니까 야 좀 작용화된 거 아니냐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막 이렇게 이것까지 우리가 뭐 우파 관점에서 너무 이렇게 뭐 부정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어차피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니까. 그리고 북한 애들은 사실 저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쪽에서는 유리한 거야. 왜냐하면 국제사회에 남한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북한한테 이런 원시 부족 같은 북한한테 우리가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저 북한 원시 부족은 자꾸 깐다. 부정한다. 이거는 뭐 우파 진영에서 나쁜 건 아니지. 국제사회도 저 북한 쟤 봐봐요 저거 우리가 분명히 해준다고 했는데도 쟤 저 모양이야. 이런 북한이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도 뭐 저 제안이 아주 막 너무 나쁘거나 막 이것까지는 아니야. 그런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나는 인제 그런 생각도 들어. 약간 '임팩트가 약하다.'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북한 이미 나왔던 거잖아. 이미 나왔던 내용들을 약간만 이제 수정해서 나왔다 보니까 임팩트가 약하고 뭐 좀 그 저런 내용이 인제 이준석 이슈에 그냥 다 덮여 버리니까 사람들에게 인제 와닿는 감동이나 이런 게 좀 약한 거지. 할 거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냥 사드 배치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뭐 미군 주둔을 더 늘리겠다라든지 뭐 한미 공조 훈련을 더 늘려 버리겠다라든지 뭐 늘려서 이번에는 우리가 기존에 안 왔던 항공모함에 대해서 핵 항공모함에 대한 뭐 이런 거 아주 막 센 무언가가 빵 터지기를 지금 그걸 원하는 거야. 그게 나와 줘야 돼. 가즈하면서 "그래 북한 놈들하고 우리가 조지자." 이러고 가야 되는데 뭔가 쪼끔 임팩트가 약했다. 이준석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면 임팩트는 좀 약한 주장이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내가 볼 때 뭐 특별히 뭐 '엄청 나쁘다.' 뭐 이런기보다는 광복절과 뭐 이준석 기자회견 다다음 날에 있었던 이런 이벤트를 감안했을 때는 더 센 한 방이 필요했는데 예 좀 약했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들이운 무능이라는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제 대통령실 안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인사 논란도 아니고 포구 전화 지시 논란도 아닙니다. 무능과 무기력의 대통령실의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 예. 음. 자 가장 무서운 건 박순애도 아니고 고립 논란도 아니고 지지율도 아니라 바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분위기가 대통령실에 퍼져서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자 입만 열면 논란 커지는 대통령실. 대통령실 채용은 엽관제다. 사적 채용은 사실을 왜곡한 프레임이다. 관저 공사업체가 여사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번진법사 어느 정부에서는 있는 현상이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대통령께서 만나는 거 적절치가 않다. 비예보가 비 온다고 해서 대통령 퇴근 안 하냐. 말만 열면 다 논란이야. 뭐 대통령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민주화 뭐 5.18 때 참석해 광주 시민이랑 국민 통합 강조하고 한미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했다. 인제 뭐 후보자들의 낙마, 경찰국 논란, 대통령실 논란 이런 것들이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문제도 있고요. 또 코로나까지 늘어나고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유능함을 보여줘야 하는데 유능함이 나올 데가 없어요.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의 목소리입니다. 대통령실이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끌고 가는 주체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셨다. 그나마 임기 초반이고 선거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쓰는 숨을 지었다. 깨진 독을 끌어안고 물 부어봤자 지지율이 회복되냐. 전직 국회의원. 때워서 써봤는데 안 되면 바꿔야 하는데 인적 쇄신을 안 하니까 이 문제다. 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진단도 있죠. 거기는 이제 권력 연함을 깼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박성민 씨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이 왜 헤매냐. 정권의 태생이 권력 연합이라는 점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반문재인 연합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건데 서로 간에 깨졌다. 반문재인 연합은 2대남과 50대 이상의 세대 간 연대라는 초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파적 특성이 강하다곤 하지만 꼰대라면 질색하는 2대남이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이준석이란 문제적 인물을 빼놓곤 설명하기 어렵다. 이준석은 윗세대가 볼 땐 싸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 그런 특성이 2대남을 열광케
했다. 이준석은 더불어반민주당 지지층과 백병전을 벌였고 이대남들과 함께 역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보수가 진보의 온라인 화력에 밀리지 않았던 것도 이대남의 기여도가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이준석이 축출되자마자 이대남은 순식간에 반윤석열로 돌아섰다.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20대 지지율이 빠진 것보다 각종 이슈가 생길 때마다 비판 진영의 공세에 무방비로 난타당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하다. 보수의 온라인 전사였던 이대남들이 윤석열 정권을 방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창끝을 들이대기 시작하면서 정권을 찔러대고 있다. 마치 권력이 고립무원에 빠졌던 박근혜 정부 말기를 보는 것 같다. 윤핵관 같은 사람들이 뭔 도움이 되는가? 한 표가 아쉬운 선거 때는 어떻게든 내 표를 붙잡아두려고 하는데 집권하고 나면 동업자의 존재 자체가 껄끄러운 게 권력의 생리다. 그런데 동업자가 내부 총질의 달인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아니 이준석에 대한 개인 감정이 불편해도 0.73% 차이로 겨우 이긴 정권이라면 지지층 관리 더욱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 집권하자마자 아무 대안도 없이 권력연합의 한쪽 다리를 잘라낸 것을 두고두고 국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책임을 회피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여당 대표와 대통령 측근들이 이렇게 볼썽사나움 싸움을 벌이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내막이 어떻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실로 실망스럽다. 가관, 막장 드라마 등의 표현도 부족할 정도다. 이준석의 회견을 두고 내부 여론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음,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지금의 분열상은 더 커질 판이다. 이준석의 행보에도 문제가 많다.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질 자체가 부족하다는 당내 부정적 여론을 자체하더라도 정치인이라면 모름지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과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감정에 치우쳐 자기 입장만 강조하고 정치 투쟁을 도모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준석과 윤핵관 내용의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게 법정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상처를 서로 간에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자신과 무관한 일로 치부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생결단식 싸움의 귀결은 누구나 알듯이 공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은커녕 당내 통합조차 이루지 못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게 뭐야? 이게 양비론을 넘어서 이게 삼비론이야, 삼비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이준석 니들 셋 다 책임져라 이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이준석이 제일 원하는 거겠지. 원래 이준석이 혼자 독박을 써는 게 맞는 건데 그리고 원래대로면 우리가 인제 한 명 "네가 그냥 짐을 지고 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이제 하는데 이준석은 그게 안 먹힌다 이거야. "나 공천권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어차피 안 나가." 이러고 그냥 얘는 그냥 들이박아 버리니까 이게 안 먹히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됐어? 이게 이제 책임론이 뿜빠이가 돼 버려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 있다. 윤핵관도 책임 있다. 이준석도 책임 있다. 이렇게 버리면 이준석은 손해 볼 게 없죠. 그러니까 일명 이제 삼비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단기간에 풀리지가 않은 문제니까 이게 우파가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 몇 개월 동안. 좀 바꿔야 돼.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 좀 이성적으로 그리고 실리적으로 가야 돼. 실리적으로 진짜로 이게 지금 지지율을 이준석 바깥에 저렇게 냅두고 윤핵관들이 저렇게 설치는 가운데서 지지율이 진짜 올라봤자 이게 오르겠냐. 그리고 이게 이제 되겠냐. 이거 좌빨들이 가을만 되면 이제 촛불 들고 탄핵 집회한다고 치고 난리를 칠 텐데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거 왜냐면 지지율이 이게 낮으면은 이재명 수사고 뭐고 간에 이게 다 이게 쉽지가 않아져. 어.